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컨퍼런스 콜의 주요 의제에 비트코인을 포함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시작되는 완벽한 폭풍 조짐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이더리움 $200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세가 실종됐는데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을 또 전망하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이더리움 활성 지갑수가 3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에서 길고한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블록체인 트렌드 6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주요 의제로 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27일 미국 경제 전망 및 인플레이션 금 및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의 설립자인 마이크 두다스가 올린 컨퍼런스 콜 초청장 이 스크린샷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두다스라는 이 사람이 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장을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어서 공개를 했겠죠. 근데 아무튼 이 내용 주제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세계적인 투자 은행에서요. 자, 이번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포브스 등 일부 외신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위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비트맥스 리서치도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맥스 리서치의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요,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하한선까지 끌어내리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수축을 야기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 비트코인은 향후 금융 충격에 대한 대응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여파에서 역사상 최대의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 컨퍼런스 콜의 주요 의제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행사의 호스트 중 한 명인 골드만삭스의 수석 투자 책임자 샤민 모사바 라흐마니라는 사람은요, 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해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철회한 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 최대 투자은행인 이 JP모건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섰죠. 그때 제미니 거래소가 이제 허가를 받았던 그게 있었죠. 그리고 JP모건은 지난 4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제미니 이 은행 계좌 개설을 승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JP모건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투자 은행들도 이 지금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의제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또 가지게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의 이제 비트코인 전망은 현재 조금 하향세, 단기적인 하향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지금 변동성을 봤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이 로어 하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요. 이 상단이 낮아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고점에 이제 저항선에 이제 부딪히고 그 저항선에 부딪힌 다음에 이 파동의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보통 상승기에는 이 파동의 고점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파동이 지나고 다음 파동이 갈 때는 그보다 더 높은 쪽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정석인데 지금 그게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 고점이 이제 갈수록 낮아지면서 패턴이 지속이 되면 그랬을 때는 이 하향 추세를 조금 더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렌드 라인이 하향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로어 하이 그러니까 고점 부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트렌드 라인이 위쪽으로 이제 그어지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패턴들이 이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위쪽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400달러 선 정도를 지금 1차적으로 조정의 그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까지는 이제 6,300달러 선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향세까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입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8,916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선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온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회복을 해서 위쪽에 올려놓지 못하는 이상은 아래쪽으로 좀 더 조정세가 있어 보이고요. 위쪽으로 방향을 완전 턴하려면 지금 9,300에서 9,400달러 선 이상으로 올라와서 위쪽에 붙여주는 형태로 돌아서야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앞으로 위쪽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00달러 저항선이 아주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45 정도 될까요? 이 정도로 이제 중간 아래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시작되는 완벽한 폭풍 조짐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완벽한 폭풍,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곧 시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최근 몇 개월간 꾸준하게 규모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GBTC,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이 투자 신탁은 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채굴된 신규 BTC의 17%에 해당하는 10만 BTC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현재
BTC 순환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35만 BTC를 묶어두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간 이 기관 투자자들의 GBTC 투자는 3배로 늘었고, 이 같은 속도가 유지될 경우에 GBTC는 2021년 3월 비트코인 공급량의 3%인 55만 BTC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GBTC 상품 특성상 투자자는 최소 6개월의 락업 기간을 갖기 때문에 BTC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미디어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애플리케이션 엠버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스베츠키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청렴한 화폐로서 유틸리티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다. 다만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의 정고점을 뚫고 상승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모멘텀이 필요하다. 만약 BTC가 2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BTC를 향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포모로 바뀌며 믿을 수 없는 가격 상승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이더리움. 윙클버스 형제가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 중이다라는 중요한 기사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세계 최초 비트코인 억만장자로 알려진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보유량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2년 전에 우리는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2013년 윙클보스 형제는 당시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1%에 해당하는 12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만일 형제 이더리움 보유량이 비트코인과 비슷하다면 이들은 이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의 약 4%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미디어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이더리움도 지금 윙클버스 형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큰 폭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적인 전망들입니다. 대부분 단기적인 전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너무 이제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데, 우선 뭐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필브 같은 경우는 이 만약에 9,3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20주 이동평균선까지, 그러니까 8,160달러 선까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도 진단을 했고요. 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 시레이거도 최근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9,160달러 이상을 돌파할 수 없다면 8,5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이자 코인텔레그래프 기고자인 미카엘 반데포프는 비트코인이 9,300선을 넘어서면 9,600달러 선을 넘어 9,800, 1,100달러 선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릿은 현재 비트코인이 9,300달러 저항선에 부딪혀 있지만 9,600달러 허들을 넘어서면 강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9,300에서 9,600달러까지 이제 가야지만 위쪽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하락,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이후에 이더리움 활성 지갑 수가 350%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의 이 가격 행동은 이 포물성 운동이 2월에 290달러로 이제 급등한 이후 가격 등락이 심한 일주일을 겪었는데요. 주요 데이터 지표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지난 몇 년 동안 근본적인 움직임에 엄청난 힘을 쌓았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기술적 전망과 근본적인 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데이터 지표에 따르면 이더리움 잔액이 있는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의 수가 지난 2년 동안 무려 350%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소매 투자자가 가격 조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를 많이 축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제 움직임을 보는 것 중에 그 롱 투 쇼 비율을 봤을 때 2년의 통합으로 마감되는 역사상 가장 저점에 가깝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더를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는 이 4천만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첫 주 동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수치는 35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 최고치를 찍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더리움이 확산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 이 블록체인 권리 장전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이 공유하고 따라야 할 주요 원칙들을 이제 공개한 건데요. 그 제목이 블록체인 권리 장전입니다. 그 초안이 이제 나온 건데, 초안 작성에는 이더리움 재단의 아야 미야구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그렉 매드크래프트,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딜리아 페레로 루비오 회장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공공 민간 부문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 보안, 책임성,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참여자 보호 방안을 갖추지 않는다면 혁신 기술도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블록체인 권리 장전 수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개발 원칙은 투명성과 접근성, 그리고 기관과 상호 운영성, 프라이버시와 보안, 그리고 책임성과 거버넌스 네 부분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부분을 이제 만든 이유는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좀 만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이제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지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산업이 더욱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것들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셉 루빈 이더리움 이 공동 창업자도 이 산업의 블록체인 권리 장전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면서 참여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기업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 권리 장전에 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기고된 건데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블록체인 트렌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명을 받는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문이 팬데믹 이후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분석 기업인 FTI 테크놀로지의 수석 총괄인 스티브 맥뉴는 21일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 기고란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타날 미국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양상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암호화폐 입법 활동 증가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입법 활동은 전보다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올 초 신규 암호화폐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면서 정식으로 국가 단위의 암호화폐 법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 추진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안을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안 추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 토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 금융 서비스 구현입니다. 미국 금융 중심지 뉴욕은 이 포괄적 가치 장부 법안을 추진하면서 공공 디지털 경제 플랫폼 지원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수백만 인구를 위한 공공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디지털 월렛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공공 디지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 이용자는 디지털 자금을 보관하고 타 이용자에게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 불법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해당 개념은 뉴욕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서 견인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공적으로 디지털 월렛을 이제 발행하고 실제 그 금융 거래가 쉽지 않은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이 사람들한테도 이 실제 금융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 합법적인 거래들, 금융 거래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더 높아져 보입니다. 실제로 뭐 은행에서 쉽게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디지털 화폐를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이나 이제 은행 자체가 이용이 힘든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 누구나가 이제 개설하기가 편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 디지털 화폐 활용성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간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이제 확장될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산 원장 데이터베이스는 이 해외 기관과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이 전 세계의 위기 대응 방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제약 산업 등 공급망 혼란에 부딪힌 여러 산업들이 이 분산 원장 기술이 기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고, 앞으로도 주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통 상황 등을 개선하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활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비대면 결제를 권장하는 상황인데, 이에 암호화폐 결제는 공공 부분, 모바일 앱, ATM 기기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이용 양상은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능과 이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기업형 암호화폐 월렛이 등장하면 이 기업의 암호화폐 이용을 더욱 과속하게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블록체인 투자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형 블록체인이 다양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하면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피해 규모가 40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련 수사 및 소송도 상당히 늘었는데 이
SIM 스와핑 같은 오래된 범죄 수법이 암호화폐 금융에도 사용되면서 관련 범죄율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개인 및 이 기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기 문제를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가면서 좀 증명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